안녕하세요. 미국의 물가 오름세가 꺾였다지만 여전히 긴축은 진행 중이다. 절대로 환호성을 칠 시기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물가 상승률이 저렇게 조금 낮아졌다고 갑자기 경기가 호gen가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물가는 높은 상태고 이래저래 강달러 그리고 고금리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안 좋은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한국은요? 한국대로 어떻습니까? 한국도 지금 11월 24일날 기준금리를 안 올리나요? 올립니다. 제가 볼 때는 11월 24일날 빅스텝을 합니다. 안 하면 미친놈들인 거죠. 지금 현재 한국의 상황은 매우 안 좋습니다. 다주택.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여건한 사람들입니다. 대다수가 4억 5억을 그냥 빌렸습니다. 그 4억 5억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원리금을 월 3, 400만원 갚으면서 어떻게 30년을 살까요? 아마 그들은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의 모습입니다. 미국이 7.7% 소비자 물가지수 찍었다고 갑자기 호황이고 경기가 아주 좋은 것처럼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금 늦출 수 있다.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은 그렇게 조금 늦춘다 그래가지고 한국에 훈풍이 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고작 0.75 올리다가 0.5% 내린다고 갑자기 금리를 내린 것처럼 착각을 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라는 거죠. 미국이 금리 조금 내린다고 금리를 덜 올린다고 갑자기 한국에 있는 부채가 사라집니까? 상대적으로 이자 부담이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은 생기겠죠. 근데 그 기대감 뿐이라는 거죠. 지금은 여전히 금리가 오르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대출이 많아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삶이 망가진다라는 거죠. 4억이나 5억을 빌렸다. 감당 못할 규모의 대출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냥 엉망되는 거죠. 미국이 연말 되면 4.5, 4.75 되고요. 내년 상반기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년 1분기에 5% 중반이 되는 거죠. 2월, 3월 각각 0.5%씩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5.5%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인데 괜찮습니까? 안 괜찮다라는 거죠. 이제 주택담보대출, 한국의 주택담보대출이 연말 되면 9% 된답니다. 이제 채무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피도 팔아야 되고 몸도 팔아야 되고 자기 시간도 다 팔아야 되는 거죠. 이게 현실인데 이제 미국이 내년 1분기에만 5.5% 되면 한국은요 그냥 더 미치듯이 쪼이는 거죠. 이런 상황인데 돈을 빌리면 이제 안 되는 건데 돈을 너무 쉽게 빌렸다라는 거죠. 누가 그렇게 돈을 쉽게 빌리라고 했나요? 빌리게 만들었나요? 금융권과 기득권과 재벌가 족벌가들 그리고 건설사들, 시행사들, 문재인 정부 시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라고만 지칭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인 거죠.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냥 별일 없이 안 넘어간다라는 거죠. 꽤나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괜찮아진다. 조금만 참으면 된다. 이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금방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앞으로 거품이 꺼지는데 4, 5년에서 한 5년 정도 걸린다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걸립니다. 아무리 진실을 덮으려고 이간질하고 음해해도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거죠. 전세 사기, 분양 사기 이런 것들이 어제 오는 일이 아니죠. 성공해야 된다. 부자가 돼야 된다. 10억을 벌어야 된다. 30억을 벌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로 많은 사람들을 유혹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점점 더 드러나겠죠. 상상을 초월하는 대혼돈, 대충격, 몰락으로 이제 하나씩 둘씩 나타날 거다라는 겁니다. 미국이 통화 긴축 속도를 조절내면 국내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가 된다. 달러화 가치 급등세가 멈추면 수입 물가 상승을 낮출 수 있고 물가 안정과 환율 방어를 이유로 기준금리를 올려왔던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정책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너무 장밋빛으로 보는 거죠. 너무 장밋빛으로.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미국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 정점을 찍은 게 맞다 하더라도 여전히 높은 상태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7.7%, 연준의 목표치는 2%, 간격이 매우 넓다라는 거죠. 미 연준은 경기 침체를 각오하고서라도 긴축 기조를 거둬들이지 않을 방침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경기 침체를 불러서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소비를 위축시키고 또 소비를 안 해서 물가가 내려가게 만들려는 게 이들의 목적이라는 거죠. 미 연준이 이미 그러한 모습들을 과거에도 보였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앞으로 한국의 상황은 어떻겠습니까? 조금만 지나면 원달러 환율 또 오를 거고 주가는 떨어질 것이고 집값은 가파르게 계속 내려갈 거다라는 거죠. 이미 우리는 부동산 시장을 봤을 때 집값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음을 잘 보고 있습니다. 골이 깊으면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고 그랬죠. 호가 조작이나 가짜 자전거래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한 탓에 호가가 너무 높아져 있었죠. 너무 높아져 있다 보니까 내려가는 속도가 더 가팔라 보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3년만 지나면 대한민국 전국에 있는 부동산 가격이 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것을요. 그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맞이하게 될 모습이다라는 거죠. 지금 시장 금리는요. 2022년, 23년 최소 2년간은 올라가요. 그리고 경기 침체는 24년, 25년 온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집값이 정말 싸지고 주식이 정말 낮아져 있을 시기는 언제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22, 23, 24, 25, 22, 23은 금리 올리고 24, 25는 침체하고 26, 27은 뭐 조금씩 나아지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22, 23은 금리 올리고 24, 25는 미국이 침체하고 26, 27은 다른 나라들, 즉 한국 같은 나라들이 경기 침체를 겪는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글로벌 리세션,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는 어쩌면 26, 27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삶이 많이 어렵다. 매우 충격적이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소비자 물가지수 7.7 찍었다고 갑자기 호황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걸 명심하면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